매일을 행복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활기차게 살아가고 싶은 한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쉽게 털어놓지 못한 고민이 하나 있다는데요. 덥고 땀도 나니까 한 10분 휴식하고 가겠습니다. 예. 연습 중 쉬어가는 시간. 장구 치느라고 더웠는데 땀 닦고 저 모자 벗고 땀 좀 닦으세요. 모자는 못 벗고 어머 아유 이거를 아유 땀을 너무 많이 흘렸네. 이미 모자가 땀으로 젖어 축축한데도 쉽게 벗지 못하는 미래 씨. 사실 이 모자 속엔 숨기고 싶은 비밀이 하나 있답니다. 바로 10년을 시달린 탈모. 정수리 두피가 훤히 보일 정도로 심각한데요. 50대 초반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50대 중반쯤 되니까 더 심해지더라고요. 머리카락이 점점 약해지면서 더 빠지는 거예요. 그 색깔도 변하고. 저 사실 염색도 안 하거든요. 염색도 안 하는데 색깔도 변하면서 이렇게 그냥 숱이 약해지더라고요. 풍성한 머리숱이 자신감이던 젊은 날. 지금 같은 모습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이 정도는 빠지는 거겠지 하고 넘겼지만 탈모는 점점 심각해지면서 미래 씨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답니다. 제가 이제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머리도 한 2, 3일에 한 번씩 그렇게 감아요. 왜 그러냐면 머리 하나하나 빠진다는 게 너무 아깝다 보니까 그거마저도 아까워서 자주 안 감게 되더라고요. 어쩔 때는 감고 나서 세숫대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오늘 얼마나 빠졌나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약한 머리가 막 둥둥 다 떠 있으니까 손으로도 이렇게 건져보기도 하고. 그렇다고 미래 씨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탈모에 좋다고 알려진 검은 콩과 견과류를 챙겨 먹으며 나름의 관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탈모는 미래 씨 혼자만의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언니는 머리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머리 숱. 어메 언니 혼이 뚫렸대요. 큰일 났대. 아니 근데 그래도 언니는 나이에 비해서 그렇게 탈모가 안 된 거야. 나보다는 안 그러잖아. 난 심하잖아. 우리 탈모 때문에 전부 다 문제다. 회장님 이렇게 봐. 벌판이 됐어야죠. 아니 나도 심하다 했더니 민둥산이야 민둥산. 어떡해.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사실은 괜찮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울증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울증 약도 사실 먹기도 해봤고 일단 밖에 나갈 때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고민이 점점 마음의 병을 키우고 있는데요. 왜 여자들은 밖에 나가면 그래도 떳떳하게 이렇게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막 이제 머리숱은 빠지지.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혹시라도 제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이렇게 쓱 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머리가 없어? 이 정도로 막 느낄까 봐. 오랫동안 탈모는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탈모를 부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스트레스, 출산, 그리고 멋내기 위한 다양한 스타일링까지. 그중에서 제일 큰 건 나이를 먹으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은 모발이 자라나는 성장기를 유지하고 모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갱년기로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면서 모발의 성장 주기가 짧아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여성은 탈모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남성보다 더 큰 편인데요. 실제로 여성 탈모 환자는 남성 탈모 환자보다 2배나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0%는 자존감이 하락하고 전체의 34%는 탈모로 인해 사회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도 머릿수 때문에 자존심이 잔뜩 상하고 혹시나 방법이 없을까 싶어 들른 곳.
가발 매장입니다. 제가 탈모가 좀 심해서 그러는데 저한테 좀 어울릴 수 있는 가발이 좀 있을까 싶어서. 그러면 한번 써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휑하게 비어 보이는 정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고 가발만은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 최후의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토록 피하고 싶던 가발인데 머리숱 하나에 이렇게까지 달라지다니요. 장구 수업 때부터 내내 울상이던 미래 씨 표정이 한순간에 밝아졌습니다. 머리 색깔도 잘 맞으세요. 괜찮아요? 네. 원장님 보기에는 괜찮아요? 그렇죠. 숱이 많으면 훨씬 더 젊어 보여요. 그렇죠. 숱이 제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풍성하니 항상 내 머리처럼 이렇게 풍성하면 얼마 좋을까. 희망사항이겠죠? 탈모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미래 씨의 심정. 아직은 좀 더 노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나름의 관리를 시작한 미래 씨. 하지만 머리카락은 미래 씨 마음을 전혀 알 리가 없습니다. 이거 너무 심한데. 날마다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니까 머리가 나만 하겠냐고. 화장대 위에는 머리카락을 붙잡으려는 미래 씨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탈모 관리를 위해 헤어 제품도 열심히 사용해 봤다는데요. 미래 씨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돌아온 건 기대와는 다른 부작용과 오히려 더 빠져버린 머리카락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얇아지는 머리카락. 과연 미래 씨는 탈모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노윤호 피부과 전문의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탈모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탈모는 유전이더라? 맞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탈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유전인 건 사실이고 특히 남성형 탈모증의 경우에는 유전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머리숱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여성 탈모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력이 없는 탈모 환자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엄마 아빠 머리숱은 괜찮은데 나만 빠지네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모는 유전이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남성에게는 그 말이 맞는 말이고 여성에게는 절반만 맞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 머리숱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의 로망이죠. 바로 동안. 동안하면 주름이나 기미 등 피부를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 동안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 요소는 풍부한 머리숱입니다. 똑같은 나이대의 얼굴이라 해도 머리숱이 풍성하냐 아니냐에 따라 사람의 인상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진정한 동안을 위해 피부 관리보다는 머리카락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가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급해집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가만히 있다가 더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방법보다는 빨리 나으려는 속도를 먼저 찾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남편이 먹고 있는 탈모약을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하고 같이 복용을 하는 건데 겉으로 보면 일견 보면 머리 빠지는 건 똑같아 보이니까 약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남성형 탈모증 치료제는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속도를 늦춰주는 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호르몬을 건드리는 약인데 이걸 여성이 복용하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고 난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임신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은 간이나 신장을 거쳐서 대사가 되고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 처방 없이 임의로 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약은 누가 먹고 효과를 봤대더라 이런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약입니다.